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자산 김장렬 리서치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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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수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의 감산 여부가 앞으로 언팩 행사가 또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두 번째부터 언패킹은 주가에 관계없고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 이벤트라 보시면 되고요. 영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감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투자 축소하고 웨이퍼 투입 같은 걸 조정하느냐 통합적으로 감산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6만 한 4, 5천원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원래 계획보다는 캐펙스를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거가 주가에 반영돼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여하이 코멘트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기술적인 감산이든 아니면 그 저절로 투자가 줄어드는 거. 왜냐면 미세 공정이나 첨단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약간 조정 같은 걸 하면 제품의 믹스 같은 걸 하면 감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만약에 진짜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 투자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면은 주가는 실망해서 한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레토릭, 이제 수사욕으로 써서 얘기한다면은 뭐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빠졌을 때 오늘 미국 장도 빠졌으니까 오늘도 좀 빠질 염려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칠 것 같거든요. 마치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그 오보잉 이슈 때문에 겁이 나서 확 빠졌다가 결국 국내 기관보다도 외국인 중심으로 다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감산을 명시화시키는 정도를 아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거꾸로 완전히 영어로는 완전히 플랫리 디나인데 완벽하게 이제 부정하는 것만 아니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반도체 그 수요가 상반기까지는 안 좋으니 재고가 여전히 있으니까 재고 축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시장의 수요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넌지시 비치기만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봤던 6만 원 한 초중반까지 올라오는 임팩트에는 영향이 그런 임팩트의 그 기저에는 삼성전자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는 했는데 얘기는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정도의 안도감 비슷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도감이라서 주가가 또 여태까지 오른 그 각도 한 15% 20%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20% 15% 쉽게 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 한 6만 원 중반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용인된다. 이 정도까지가 된다면은 오늘 아침에 밀릴 때 사들어가는 외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6만 원 초반으로 간다, 6만 원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의 완벽한 반전. 나쁜 반전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20% 수준의 기정사실화한 수준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정도가 되면은 주식은 또 오늘 1월 말일인데 2월부터 내일 애플 실적 발표가 나서 애플의 휴대폰 그런 얘기가 한 번 더 고비가 남아 있지만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좀 버텨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만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전반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퍼센테이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세부적인 질문 드리면 DXI 지수죠.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큰 그림상 추세가 이제 하향 추세로 쭉 밀리다 보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하락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만 원 중후반까지는 디램 익스체인까지 똑같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6만 5천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한번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이미 그 5만 우리가 6천, 7천 원대 삼성전자 레벨에서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깼더라고요. 그렇죠. 공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등이니까 외국인들이 또 롤링할 수 있는 포지션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레벨은 저는 개인적으로 6만 5천 원이 딱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위로 오버가 나오느냐 언더가 나오느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정 레벨이에요? 제가 다른 그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짧아서 제가 5만 5천 원, 5만 5천 원, 그다음 6만 5천 원, 7만 원, 그냥 8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8만 원이 가는 시나리오는 올해 어닝이 20조 이하건 18조건 2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 4, 4분기 어닝이 8조대로 올라오느냐. 즉 내년도 어닝이 40조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7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7만 원이요? 작년에 43조였어요. 올해 반토막 나죠. 그 이하. 내년에 회복하는 것이 40조 언저리 가면은 7만 원까지는 리즈너블 하고요. ROE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ROE가 한 10% 가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올 하반기 4, 4분기에 이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우리 4조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분기에 2조 나올지 줄 모르는데 4, 4분기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가까이로 치솟게 되면은 그러면 내년도 평균이 한 5, 60조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ROE가 한 10% 초중반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8만 원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불과 6개월 전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상반기 2조건 1조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이 주가에 어느 정도 한 80% 반영된 것이 반도체 컷을 인해서 올 4, 4분기적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얼추 반영된 게 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어닝이 작년도 어닝하고 얼추 비슷한 40조 근처로 온다고 가정하면은 6만 5천 원, 7만 원에서 계속 공방하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챗 GPT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도 근본적인 수요 공급이 나아진다는 게 확신만 되면은 ROE가 올해 3%, 내년에 7, 8%에서 만약 13% 올라가면은 그게 8만 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8만 원은 굉장히 힘든 거고요. 6만 5천 원, 7만 원은 언제든지 가도 아주 이상한 소리는 아닌데 그 전제가 삼성이 캐펙스에서 유연한 자세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은 6만 5천 원도 어떻고 7만 원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만약에 관계없이 다른 놈들 다 죽이고 우리는 자신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자신감을 계속 보인다면 그러면 6만 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중간에 6만 5천 원. 결론적으로는 앵커님 말씀하고 시장에서 보는 6만 5천 원에 가는 이유가 반등이 있을 거다 어느 정도. 올해 20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6만 5천 원까지 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게 감산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신에서도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모든 시선은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에 쏠려 있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하이닉스가 미칠 거라고 폭락이죠. 보시나요? 하이닉스가 폭락이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임팩트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감산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이익이 적자가 올해가 4조가 나올지 8조가 나올지 10조가 나올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ROE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면 걱정이 내년도에 가면 삼성전자가 올해 20조대가 내년 40조, 50조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과연 올해 7조 적자 났다가 내년에 플러스 7조가 안 나는 한 북밸류가 8만 5천 원, 9만 원 남았거든요. 근데 이미 9만 원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과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백하면 8만 5천 원까지 바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그런 감산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면 8만 5천 원 내려가는 건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식으로 안 나온다면은 그 어느 8만 5천 원 후반대 9만 원 사이에서 계속 스트러글링 하면서 감산해 나갈 거니까 수요 회복되기를 마켓이 중국 리오프닝 돼서 휴대폰이 2분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가장 늦게 내려갔으니까 올 4, 4분기부터 도와지는 걸 지켜보겠죠. 그래서 주가는 얼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그런 거 봤을 때는 거의 뭐 하이닉스는 거의 100% 90% 이상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는 한 5% 10% 남았었는데 여지가 어저께 좀 반락을 했으니까 오늘 전약 후강이 될지 그렇죠? 전약 후 약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멘트와 함께. 사실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미국 전일 오늘 새벽은 빠졌지만 전일은 미국장이 뭐 빠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리 좀 선반영돼서 좀 빠졌던 것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미리 빠졌죠. 예, 미국이 따라 빠지는 것처럼 예. 됐는데 미국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두 놈이 다 오른 거거든요. 올해도 40% 올랐어요. 두 주식이. 근데 밸류에이션이 뭐 내려갔다 하더라도 30배 PER이 넘으니까 30, 40배 되니까 사실은 걔네가 조금 앞서게 달렸죠. 오늘 이제 제대로 받은 거거든요. FOMC 앞두고 그 핑계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가 없이 오늘 빠집니다. 미국이.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한 CPI도 있겠습니다만 경감부회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앙커 브리핑 할 때도 굳이 찾는다면은 뭐 클리블랜드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런 거? 했는데 사실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고 사실은 저도 연말까지 뭐 배당락 이후에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던 부분 원래 그걸 기관들이 받아줬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쭉쭉 빠지다가 저는 이렇게 V자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 완만하게 이렇게 U자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2월 초중순까지 회복기를 좀 봤는데 이런 뭐 3주 만에 그냥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2,500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2,499포인트 딱 찍고 2,500 못 가고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바로 전장 사업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뭐 챗봇도 여러 가지고 뒤에 좀 얘기를 말씀 나누겠지만 또 특히 이제 전장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LG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LG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해서 투자 확대, 뭐 가속 페달을 좀 밟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과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생각하실 때는 이게 과연 뭐 삼성전자는 아까 좀 많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LG전자 위주로 네네. LG전자도 사실은 좀 물려 계신 이 주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좀 코멘트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장에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LG전자에 네. 향후 성장 산업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 제가 말씀드리고 좀 띄워 올리실 것 같은데 수주장고도 엄청 올라갔고 네. 1년 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20% 성장하고 흑자가 더 돌아섰고 흑자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라든지 근데 중요한 건 LG전자는 가전하고 TV가 받쳐주고 잘 갈 때 전장이 해야지 이게 액셀레이터 받는 건데 한쪽은 액셀레이터를 받았는데 전장이 가전이나 TV가 쫄딱 망한다.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지금 주가 오르는 건 4분기 워낙 낮았는데 1분기가 보통 이렇게 좋거든요. 실적이 1분기, 4분기보다는. 그래서 1분기 좋은 효과가 있을 때 전장 상업에도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땡겨진 거예요. 이것도 하이닉스처럼 뭐 거의 한 90% 이상은 땡겼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봄 지나면 아마 흐물흐물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흐물흐물해질 때는 다 TV가 많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TV가 근본적으로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이런 거가 같이 곁들여지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에 이런 것이 잘 나와서 한 레벨 올라가야지 이게 아마 10만 원 초반까지 중반에 안 총 가는 거거든요. 대충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잡은 가격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기준 거의 다 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장은 좋지만 이것이 규모 있게 크지 않는 한은 TV하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위크해질 때는 여지없이 전장도 사라진다. 기억 속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분기가 좀 좋아진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거 갖다 붙여갖고 더 좋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올라가고 1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대충 95%온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장님 그 좀 추가적인 본부장님 질문 드리면 저는 안 따라갈 것 같고요. 지금 예. 주가에서. 예. 그 사실 아까 이제 가전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 네네. 너무 많이 네. 이제 TV라부터 뭐 노트북, 뭐 PC 주변 기기들이 너무 많이 판매가 돼서 유럽도 뭐 최고 매출 네네.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 LG전자. 그러면 그렇죠. 아까 이제 적정 레벨 10만 원 정도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작년 4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4분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년 분기 대비해서 이제 늘어나느냐, 요거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전장은 시간에 대한 소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게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보면은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 또 모멘텀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리오프닝 돼서 유럽 경제가 도와줘서 사람 다시 써야 돼요. 소비를. 또 가전 돈 써야 같은 된다?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 마켓 리오프닝 일찍 했잖아요. 네. 초반에는 리오프닝 했을 때는 소비재를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옛날처럼 아까 재화 네. 같은 거는 2020년, 21년만큼 안 썼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다시 또 재화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면은 그 유럽 쪽이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셔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중국까지 그 경제 부흥 조치 이렇게 이렇게 소비 진작 조치가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중국은 뭐 소비재 보조금 같은 게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네. 미국 같이 그러니까 돈의 여유가 많지는 맞습니다.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할 수 있는 거 여행부터 서비스부터고 제품으로 판매 수요에 대한 막 몰리는 거는 미국의 마켓 리오프닝처럼 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건 TV건 이런 쪽에서의 중국발 수요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LG전자 가장 TV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유럽, 미국인데 맞습니다. 유럽 쪽에 회복되는 것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을 때 전장 사업이 견조하다는 게 부과되면은 그게 맞아 떨어지고 또 중요한 건 환율이 뭐 1120 이렇게 안 가고 한 1180 정도로 멈추고 환율 효과가 분명히 좋은 게 있었거든요. 기아차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자제품도 4분기에 환율 효과가 있었어요. 환율 효과가 점점 맞습니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상세된 나빠지는 거랑 좋아지는 거에 이게 조합이 잘 돼서 2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와야지 아마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주식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너무 많이 몰빵했다면 거기에 다른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호평도 증권가에서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차트상 굉장히 애매한 지점인데 여기에서 더 갈지 말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 지점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나노 경쟁에 참여를 하면서 이 나노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 뭐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10년 전에 10나노 이렇게 아주 힘들다는데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 5년 뒤에는 나노 밑에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7나노하고 5나노 갈 때 하고 5나노, 3나노 갈 때 이 단계부터 갈 때 저도 뭐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건데 네. 그 투자 비용 단위가 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3나노에서 2나노 가려니까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나 봐요. 많이 점프합니다. 네, 한번 데이터 놓인 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삼성 일단 업체들이 발표한 실점을 보면은 2나노 경쟁에 들어간 3나노도 지금 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요. 네. 뭐 TSMC는 뭐 수율이 80%인데 삼성전자는 왜 50%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정확히 수율을 얘기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나노에 대한 목표는 삼성전자는 25년도에 도입한다. TSMC는 그 당시든 양산에 한다. 도입이 아니고 벌써 양산에 들어간다. 인텔도 뭐 목표니까 내년에 뭐 하겠다 이러고 심지어 뭐 이름도 생소합니다만 라피더스 일본 주도에서 업체들이 모아서 소니, 도요타 포함해서 얘네들이 연합을 했댔는데 이것도 내년 25년도 상반기까지 시제품을 도입한다. 그러니 삼성이 비록 돈이 많이 들어가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조사해보는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 하면은 7나노일 때 이게 한 5, 6년 전인데 한 그 라인을 까는데 한 1억 5천만 달러 어느 정도 드는데 기본 라인이 장비 하나예요. 장비 하나. 아주 가장 EUV 장비 한 라인 하는데 1억 5천만 되면 한 1,800억 되는데 이게 5나노일 때 한 2억 달러. 그래서 3나노일 때 2억 5천 달러. 그런데 3나노에서 2나노 갈 때 4억 5천 달러. 이게 뭐 한 60% 이상 점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보다는 일본도 끼어들고 뭐 인텔도 분발하려고 그러고 뭐 TSMC는 원래 강자였고 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반면에 이 효능이죠. 이렇게 과거 나노 내려가면은 보통 성능이 뭐 30%다 40% 늘어나야 되는데 이 성능이 과거에 30, 40% 늘어난 것보다 낮은 숫자 한 20%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20%인데 과거보다 성능의 상상도가 낮은데 투자 비용은 더 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되죠? ROE가 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경쟁사가 늘어나니까 1등 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쫓아가려면은 감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인데 핵심되는 장비는 아무리 비싸도 사야 된다. AS변 장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잘하려면은 기존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남기거나 최소한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옛날의 그런 행태는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연간 그 투자를 한 50조 한다 그러거든요. 그 반도체가 거의 한 70~80%란 말이에요. 근데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캐시플로우가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이 한 40조니까 영업이익이 한 20조 하면 60조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20조는 건너내야지 대충 아구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쟁을 더해서 레벨이 20조가 아니고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캐시플로우 그 매치가 까리까리해지는 거고 그 얘기 때문에 감산이 불가피하다. 캐펙스를 좀 이렇게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캐펙스를 미루는데 이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는 1년 반 걸리는 거니까 내후년을 대비하면은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보수하게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다시 투자를 계속 해야지 25년을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5년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들 위해서도 올 상반기에 캐시플로우를 매치를 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리적인 함수에 의해서 투자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줄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래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쟁에 대한 어떤 현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도 긴장하고 있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픈 AI 그 챗봇 투자하고 같이 써서 AI 한다니까 구글이 검색이 흔들릴 수 있어. 구글이 적색 경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삼성도 그런 내부적인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중국 제조업 2025 요거를 그냥 딱 깨버리겠다 해가지고 반도체 규제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일본하고 또 네덜란드도 중국 대중 반도체 규제 네네.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국도 여기 끼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네, 있는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리오프닝 분위기고 나와서 이제 공장들도 조금씩 돌아가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핸드폰 수요, 전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제 후발 국가, 중국이라는 또 국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밟아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미국이 그 트럼프 때 한 6, 7년 전에 네. 제재를 했고 더 중에 바이든 때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나 소프트웨어 공급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맞습니다. 치고 있고 약간 입장이 달라서 일본하고 네덜란드 ASML이 조금 다른 짓을 하다가 결국 동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리딩 메모리 업체 한국 업체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How lucky Korean guys are 이렇게 해서 한국 그 업체들이 너무나 네. 럭키하다. 안 그랬으면 이맘때 힘들 뻔했다라고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이 2015년도에 2025 반도체를 했을 때는 반도체가 시간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대가 적자가 나더라도 네. 기술만 돼가지고 하면은 적자가 중요하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기술도 쳤기 때문에 당분간 5년간 아주 따라오기 쉽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그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다 투자 못하는 거 어떡하냐?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미국이 자꾸 똑같이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럼 중국도 못 따라오고 미국도 그러면은 반도체 수급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 말 내년 됐을 때 반도체가 쇼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삼성전자가 60조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가 투자가 스스로 못하게 만들면 전체 반도체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고요. 네. 일어나면은 굉장한 쇼티지가 날 것이고, 그럼 삼성전자는 60조, 하이닉스는 다시 5조 이상 확장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면 이건 나오면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반도체라는 키워드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설명이 너무 쏙쏙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아스트라자산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